네, 세 번째 책으로 올라온 것은 궤도 이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네, 이 뒤에 보면 이 책을 쓴 사람 마스모토 하지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고요. 이 책이 뒤에 단언컨대 저널리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것도 2005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것이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JR 후쿠치야마선이라고 하는 그 기차가 탈선을 하게 되죠. 2005년 4월 25일에 일어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107명이 사망하고 562명이 부상을 하는 엄청난 사고였죠. 이 책을 쓴 사람은 마스모토 하지모인데 이 마스모토 하지모가 10년 동안 쫓고 있는 사람은 아사노 야사카즈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아사노 야사카즈라고 하는 남자는 이 사고로 부인과 동생을 잃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지역환경계획연구소의 대표였어요. 기술가이자 협상가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유족으로서, 이 JR 후쿠치야마 측에 이제 진실 규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다는 말을 잠깐 인용을 해드릴게요.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JR은 자기네가 일으킨 사고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원인을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우리 유가족들의 사명,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가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이제 좀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딱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유가족들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난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슬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유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고요. 사고를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JR 후쿠치야마선의 탈선으로 한 이 회사의 그 양태를 보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처음에는 오보를 하죠. 건널목 사고다라고 오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전자의 실수다라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죠. 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실수한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 사고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책의 주인공인 아사노 야사카즈는 굉장히 기술자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유가족으로서의 감정조차 억누르면서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10년에 걸쳐서 이 사고에 대해서 아주 끈질기게 이제 그 회사에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고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과 대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쓴 책이 이렇게 두꺼운 궤도 이탈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냥 에필로그만 읽어드릴게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한 줄이나 두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필로그만 읽어드리고 이 책에 대해서는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취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고 이후 뜻하지 않게 요리에 눈을 떴다. 그때까지는 전혀 부엌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해야 했기에 식사 준비를 하다 보니 재료의 조합이나 조리법을 이것저것 궁리하고 새로운 요리를 발견하거나 시도하는 일이 의외로 즐거웠다. 그는 요리는 논리라고 말한다. 요리 정보를 전화나 메일로 주고받는 또래 친구도 있다. 제조업 회사에서 일하던 원자력 기술자였는데 사고 이후 친해졌다고 한다. 나도 언젠가 그 친구와 함께 아사노의 요리를 먹은 적이 있다. 도미국, 채소조림, 돼지고기말이, 죽순밥 등
간이 심심해서 맛이 별로라며 차려준 음식들은 모두 맛있었다. 70살의 새내기 요리사치고는 훌륭했다. 무엇보다 고집스럽고 무뚝뚝한 아사노가 정성 들여 요리해준 그 마음 씀씀이가 기뻤다. 식탁에서 고베 돼지진 이야기가 나왔다. 젊은 시절 아사노 씨는 당위를 말하는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러다 운젠산 분화와 고베 대지진 무렵부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같은 이상을 명확히 하면서도 현실에서 출발한 거죠. 친구가 말하는 아사노의 평가에 본인은 이렇게 대답한다. 운젠산 분화 때는 재해복구 속에서 이재민의 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고베 대지진 때는 실천했지. 그리고 이 사고에서 당사자가 되고 비로소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어. 그래도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때까지 사람들을 돕고 문제를 사회화하려던 전문가로서는 실격이라고 생각했지. 피해자의 심경을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야 전문가잖아. 잡담은 어느샌가 일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복구란, 도시계획이란, 기술자란, 전문가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사회화는 미뤄두고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도 되지 않나? 그러나 아사노의 생각은 달랐다.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사회화함으로써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전문가로서의 신념을 관철할 수 있도록 살아왔다. 아마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열차가 궤도를 벗어나서는 달릴 수 없듯이 스스로가 정한 길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피해자가 돼서도 그 궤도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2017년 4월 25일, 사고로부터 12년째 되는 날에도 나는 아사노와 함께 추모식에 참석해 사고 현장에 헌화했다. 아사노는 이날도 감상에 젖는 장소가 불편해 보였다. 그는 1년에 한 번밖에 이 장소에 오지 않는다. 아파트 보존 공사는 한층 더 진행돼 있었고 2018년 초에 내가 갔을 때는 비바람을 막는 아치형 지붕이 생겼다. 부지는 잔디광장으로 바뀌고 위령비와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비가 세워질 예정이다. 2018년 여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니 아직 6개월 이상 남았다. 아사노는 희생자 비명에 아내의 이름을 새기길 거부했다. 그것은 그 나름의 신념이었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를 사회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가족의 일이며 개인적 감정의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아내의 묘소는 집 근처 절에 있다. 그날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과 반지, 안경도 그 곁에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하나의 레일이 기술자로서의 긍지라면 또 하나의 레일은 아내를 잃은 남자의 심정이다. 아사노의 궤도는 이 둘로 만들어져 있다. 이 두 레일이 만나는 일은 없지만 떨어지는 일도 없다. 그의 궤도는 인생의 종착역까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슬프죠. 네, 슬픕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이런 가까운 사람이 잃는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책들이 가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시작하든 일단 책을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어쨌든 먼저 겪은 사람들, 면도 행한 사람들로서의 어떤 선배로서의 조언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죠. 네.